중구난방이라고 하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합시다. 예, 우리가 저녁 시간에 지금 갖고 있는 몸의 상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시계 방향으로 몸을 칩니다. 시계 방향. 시계 방향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시계 방향.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자, 그렇죠? 시계 방향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는 분들 보니까. 자, 시계 방향으로 틀었으면 앞사람의 어깨를 손을 넣습니다. 앞사람 어깨. 자, 시계 방향으로. 자, 이렇게 쭉쭉쭉쭉 하세요. 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방향. 자꾸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지 마시고 시계 방향.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 큰일 났습니다. 우리 시계 반대 방향. 다시 시계 방향. 네, 시계 방향. 네, 시계 방향입니다. 저 중간에 끊어지지 마시고, 끊어지지 마시고. 자, 돌고요. 도시고요. 도세요. 자, 도세요. 일로 가세요. 일로 가야지. 앞사람 어깨. 앞사람 어깨. 네, 앞사람 어깨.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자, 하나 더 가시고, 더 가시고. 자, 4명밖에 안 남았다. 어깨를 잡아주세요. 시계 방향. 자, 됐습니까? 자, 시계 방향으로 어깨를 주물러 주세요. 꼭꼭.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직도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보시네요.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기에는 너무 간격이 머니까 그냥 만나지는 대로 하겠다. 네, 하십시오. 자, 하세요. 자, 원래 하던 대로 다시 어깨 잡고. 자, 계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반대로 해주세요. 자, 하나, 왜 그러세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예. 여러분들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어깨를 잡아주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동료죠. 그러니까 어깨가 지금 불편해서 생기는 것들을 빨리 풀어주는 거니까 마음을 내서 하십시오. 자, 들어가겠습니다. 공동체가 뭘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공동체가 구미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공동체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네. 왜 그럴까요?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생활의 집합이죠. 여러분, 구미에 우리는 살아야 돼 라고 사명감을 들고 구미에 오신 분 계십니까? 나는 구미에 무슨 덕에 반드시 살아야 돼. 이런 분 계세요? 없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우리가 다 지역이라는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데, 이 생활 공동체는 그냥 우리들의 삶을 이어가는 과정이어서 우리가 의도한 바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이 생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에게 엄청난 이 국가에 또는 이 지구상에 문제가 발생을 해도 나를 가장 지켜줄 사람은 누구라고요? 옆에 있는 이웃입니다. 제일 빨리 나를 챙겨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나를 잘 알아. 어떻게든 나를 챙겨줄 사람은 내 이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공동체는 어쩌면 이념이나 또는 저런 것들이 아니라 생활의 집합체가 제일 중요하죠. 자, 이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될까요? 어떻게 유지될까? 우리는 전부 다 신뢰, 상호, 운전 절차, 공동 일감, 아주 바람직한 내용 때문에 공동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에 맞습니다.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은 맨 마지막 규율과규제입니다. 약속을 한 것이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약속을 안 지킨 것에 대한 정확한 규율과 규제가 가해지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오늘 수업을 하고 오겠다고 해서 이게 공동체였다면
정확히 6시나 6시 반에 딱 왔어야 되는데 안 온단 말이죠. 처음에는 몇 분이 안 오세요. 안 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 다음 주 되면요. 그걸 바라보던 다른 사람까지 한 대여섯 명 더 늘어요. 왜? 뭐 앞에 보니까 괜찮던데 뭐 나도 늦게 가도 될 것 같아. 그 다음 주 되잖아요. 그럼 반 정도가 다 늦게 와요. 왜? 뭐 아무 문제 없던데 뭐 마지막 주에 하면 거의 다 늦게 와요. 네. 와야 되는 순간이 그런 때입니다. 공동체는 규율과 규제가 강력한 규율과 규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배려심 있는 것 같은 것이 왜 저렇게 규율과 규제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규율과 규제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와야 되는 게 이 공동체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도 당연한 나, 너, 우리의 공동체. 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문제를 들고 들어가 보면 참 난감스러운 게 많습니다. 첫째,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나는 나에 대해서 하루에 30분 이상 생각해.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내가 뭘 할 때는 힘이 나는지 나에 대한 고민을 해. 들어보십시오. 30분 이상 나는 나에 대해 생각한다. 대단한 분 두 분 계십니다. 나머지는 각성하셔야 됩니다. 왜? 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 평생을 살아도 나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할 때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도 나를 중심으로 해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아. 생각도 안 해. 그러면서 내가 중심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손자병법은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적을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나를 아는 거예요. 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못하면 적하고 적의 내용을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나를 생각을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안 해보셨으면 반성하시고 했으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문제는요 더 소중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할 때마다 특히 우리가 사람들의 공동체, 마을 공동체 이런 곳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갈등이 제일 커요. 근데 그 갈등의 첫 번째 요인이 뭔지 아세요? 너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반드시 누구의 기준으로 한다? 내 기준으로 해요. 아유 쟤는 야 너는 조금만 부지런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얘가 부지런하지 않니?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말 속에는 나는 부지런해 다 깔려 있어요. 너는 부지런하지 않아. 나를 기준으로 해. 그리고 좀 네가 부지런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나를 좀 닮아봐. 이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하시면 여러분만 복착 터지는 일 뭔지 아세요? 남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절대 안 되는 일을 고민하지 마세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일보다 남을 바꾸는 겁니다.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안 되는 일을 왜 자꾸 머릿속에 담고서 내가 그걸 하고 싶어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바꾸고 싶습니까? 바꿀 수 있어요? 바꿨습니까? 못 바꿨어요. 평생 살면서 못 바꾸고 여기까지 와요. 그런데 나도 못 바꾸면서 남을 바꾸고 싶어요. 될 일입니까? 죽어도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된 일을 고민하니까 내 속에서 열불이 나지. 열불이 나니까 이걸 못 참고 내가 병이 들어요. 내가. 자,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남에 대해서 바꾸겠다는 생각을 딱 끊으세요.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아셨죠? 네. 바꿀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바꿀 수 없는 사람을 내 옆에 두고 같이 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하고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왜 저럴까 나하고 다를까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걸 알게 돼요. 그게 우리가 관계 맺기죠. 그걸 가는 과정이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갈 때 우리가 되느냐? 자, 여기 지금 없네요. 볼펜 하나 줄까요? 볼펜. 자, 이 글자 잘 아시죠? 무슨 글자입니까? 네, 사람 글자예요. 한자로. 자, 저 사람 두 사람은 멀쩡한 사람입니까? 삐딱한 사람입니까? 둘 다 멀쩡해요? 멀쩡합니까? 아니잖아요. 기울었잖아요. 한 사람도 기울고 이 사람도 기울고.
완성된 사람, 완벽한 사람, 문제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두 사람 다 기울어진 사람이에요. 받침이 없으면, 상대의 받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는 사람입니다. 쓰러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말을 수시로 입에 담고 살아요. 무슨 말? 내가 너한테 얼마나 했는데 너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하니? 딱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줬는데 너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해? 너 그래도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논리가 이걸 그림을 하고 얘기하면 맞아야 틀려요? 논리적으로 틀립니다. 예.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나를 위해서 했어요. 쓰러지는 나를 받쳐주기, 네가 나를 받쳐줘서 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받쳐준 당사자가 역시 쓰러지고 있는데 네가 쓰러진 걸 내가 막았다고 얘기해요. 내가 쓰러지고 있으면서. 이런 거짓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우리 스스로가 다 상대와 나의 관계는 저 사람도 쓰러지고 나도 쓰러지는데 서로 기대서 버틸 뿐이에요. 기대서 버티는데 끝까지 너를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하니라고 하면서 계속 문제를 상대한테 던지고 있죠.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우리는 지금 쓰러지는 상태에서 서로 기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도 쓰러지고 있지만 남을 받치고 있고요. 남도 쓰러지지만 나를 받치고 있는 거죠. 같이 받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 사회에 그렇게 갈등이 많아질까라고 생각해봤어요. 갈등이 많아지는 이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눠 우리를 한번 가지고 평가해볼까요? 자, 저게 스티커를 붙인 4개로 나눴죠. 칸이. 자, 4개의 칸이 옛날 우리 주택가로 얘기하면 나무 창틀이 있는 창문이에요. 그렇죠? 저런 창문 기억나세요? 네. 자, 저 앞 맨 위쪽에 있는 창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1, 2, 3, 4로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창에는 비춰지는 내 모습과 바라보는 여러분이 나에 대한 평가가 똑같아요.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처음이나 끝이나 안에서나 밖이나 똑같은 사람이야 라는 평가. 무슨 사람? 일관된 사람이죠. 예, 보여지는 것이나 보여지지 않더라도 늘 똑같아. 일관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창으로 가볼까요? 반대라고 생각합시다. 밖에서 굉장히 멋진 남자야. 집에만 오면 개판 오분죄이지. 예, 다 하나씩 키워요? 예, 그런 사람. 틀려요. 밖에서 나가서 할 때와 안에서 할 때가 틀려. 무슨 사람? 이중적인 사람. 자, 일관된 사람과 이중적인 사람 어느 쪽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솔직한 고백이에요? 나의 이야기를 통틀어서 이중적이야? 아닙니다. 죄송한데요. 일관된 사람이나 이중적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세 번째 사람은요. 동네마다 있죠. 머리에 꼭 꽂고 다니는 사람.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네.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람 빼고. 자, 네 번째 사람이 이제 문제예요. 자, 머리에 꼭 꽂고 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아. 일관된 사람도 많지 않아. 이중적인 사람도 많지 않아. 그러면 제일 많은 사람은 뭐예요? 네 번째예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 네? 다중적, 방관자. 예. 제가 박수 3번 하면 맞는 겁니다. 박수 3번 안 했습니다. 예. 또? 예? 틀렸어요. 방향을 넘어갔어요. 자, 어떤 사람? 우리 여성들은 다 허구한 날 쓰는 말이 있는데 우리 여성들 입에서는 맨날 이 말이 나가는데 해볼까요? 여러분 하던 말하고 똑같나 한번 보세요. 아유, 저녀는 지가 이쁜 줄 알아. 뭐예요? 뭐예요? 그 말 뜻이 뭐예요? 나는 나를 모르는데 남은 나를 다 알아. 여기에 갈등 구조 네 번째 창이 나는 나를 몰라요. 내가 잘하는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일도 못하면서 떠드는 사람인지 몰라. 근데 남은 다 알아. 아유 저거 왜 저러고 다니는 거야? 이런 거 다 알아. 내가 나를 모르는데 행동하고 다니는 일에서 이 사회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갈등 구조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행위를 해요.
내가 나를 알았으면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서고 자꾸 떠들고 자꾸 개기고 뭐 할 때마다 꼭 앞에 서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맨 앞에 서 있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자기가 굉장히 잘하는데도 매일 기죽고 있고 떳떳하지 못하고 막 그냥 숨어 있고 자꾸 이러는 사람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해서도 문제고 못해서도 문제입니다. 이 네 번째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이 조직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자기가 자기 선을 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지적질해서 깨우친다? 절대 안 됩니다. 지적질하는 순간 이 사람 가슴에다가 창을 꽂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마시고 그런 사람이 혹시 우리 모임이나 조직이나 마을에 있다면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 사람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걸 구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챙겨줘야 돼요. 이 사회가 우리 사회 중에 가장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거리임을 낚아채지 않고 중간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르쳐주면서 자기 역할을 찾아서 해주는 것, 이것이 이 마을이 가장 건강한 마을인 걸 알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을에서 그런 것들이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얘기를 할 때 나누는 세계에서는 이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자, 왜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뉴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들의 사회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개발 중심으로 계속 확산 유지로 가버렸어요. 이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 경쟁 심화가 강화되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전의 공동체 문화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해결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사회가 진짜 우리들 말로 하면 개 같은 사회라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것을 동조하는 사람이 될 건지 그것을 가라앉히고 새로운 우리들의 세계로 만들 것이든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사람 중심의 가치 회복과 신뢰의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 인해서 마을이 변화가 되고 도시가 변화가 옵니다. 자,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고 하는데 제일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반복학습인데 우리한테 끊임없이 우리들이 사는 사회의 그 구성원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절대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지 않은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합니다. 이게 다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되는 방법은 어떻다? 무지무지 힘이 들다. 그래서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사람들과 함께 풀어가는 과정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한꺼번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상한 사회가 됐다고 말하는 시점이 해방 이후에 6.25 전쟁 나고 지금 따지면요 얼마 됐을 것 같습니까? 얼마 됐을 것 같아? 죄송한데요 아직 100년 안 지났습니다. 네. 이제 100년도 안 지난 시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죠. 이 달라진 것이 아직은 남아있는 거냐면 단초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단초? 공동체성의 단초가 남아있습니다. 이것마저도 다 허물어진 다음에는 복구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때 이것을 되살리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소리입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바닥부터 다 고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국가가 그 재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재생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조그마한 것만 고치고 나머지는 천천히 우리가 가면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이웃이 떠나지 않고 같이 사는 것.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무슨 움직임? 아파트를 찾아서 계속 이동하죠. 그 사람들은 주거의 문제가 아니고요. 투자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계속 아파트를 이동하는 건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굳이 그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삶의 주거지를 그대로 두고 우리들이 어떤 곳을 가도 우리에게 안정되고 우리를 만족스럽게 하는 삶은 없습니다. 살아보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현재 우리들의 삶터를 바꾸는 게 제일 빠릅니다. 우리들의 삶터, 현재 지키고 있는 삶터를 바꾸는 게 제일 빨라요. 그것들을 바꾸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 공동체 만들기와 도시재생의 이 구조를 조금만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중요한 것은 개인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이 어떻다? 개인이 가만히 있는데 세상은 바뀌어진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 기독교인 손 들어보시죠. 여기 기독교인 없습니까? 뭔지 불안한 느낌이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성경에 무슨 말이 있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시도해야 돼. 두드려야 됩니다. 두드리지 않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우리는 기적처럼 문이 열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두드려야 돼요. 두드리지 않고 나한테 문 열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드리세요. 성장하는 개인이 돼야 됩니다. 내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이야기는 성장자만 나오면 다 뭐라고 하냐면 스펙 쌓기 얘기가 있죠. 또 어디 대학원 가야 되나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우리의 성장은 뭐냐면 우리들이 혼자 할 수 있을까? 같이 할 수 있을까? 혼자 하는 게 나을까? 같이 하는 게 나을까? 함께 사는 게 나을까? 나 혼자 막 돕고 다니고 사는 게 나을까? 어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가자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함께 사는 게 낫다고 내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감의 관계를 필요해야 돼요. 공감으로 같은 뜻으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참 재밌는 게 공감의 관계 맺기 잘해요. 어떻게 잘하는지 얘기해볼까요? 우리 동네에 영구임대 들어오면 우리는 절대 농담 못해 하면서 막 데모하고요. 왜? 공감이잖아요. 공감이에요. 마음을 뜻을 같이 만들었어. 어떻게? 우리 동네는 임대 아파트 못 들게 막아야 돼. 그래야 집값이 올라. 이렇게 공감을 해요. 이런 공감이 옳은 거예요? 아닙니다. 가치 창출의 목표를 가치의 사회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공동의 목표를 해야지 사회적 가치를 하지 않고 공동의 목표를 하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게 오히려 이 사회예요.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그냥 그럴듯한 명분으로 좀 쌓여져 있어요. 세 단계는.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명분 있는 세 단계로 가면 잘 될 것 같죠? 다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단계 없어요. 뭐 실천하니까 같이 일할 같이 무엇을 하든지 이 아파트 동네 청소를 한번 하든지 아니면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뭐 일거리를 만들든지 뭐라도 하나를 같이 해야 됩니다. 일을. 이 일감이 없는 순간부터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명분 싸움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일감을 잘 찾아주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주민의 주체적 참여가 제일 주소죠. 친구 보고 관광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체적 참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행정과 전문가는 이 사람들은 주체가 아닙니다. 냉엄하게 얘기하면 지원자예요. 지원을 해줘야 될 사람입니다. 누구를? 주민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주민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화살 하나를 꺾을 때는 다 꺾이지만 화살 3개가 잡히면 꺾으려고 하면 절대 꺾어지지 않습니다. 이 논리를 가지고 주민은 조직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경제가 이 우리 삶을 지켜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경제는 사람을 착취하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지켜주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지켜주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발생되는 그 경제 가치가 뭘로 바뀌었다? 사회적 경제로 바뀌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적 경제예요. 이 사회가 경제의 주축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사회적 자본이 있어야 돼요. 기업은 뭘로 자본을 삼습니까? 기업의 자본이 뭐죠?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는데 빨리 얘기하세요. 그냥 돈이잖아요. 돈. 기업의 자본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러면 우리 사회적 자본은 뭡니까? 우리들의 자본은 신뢰죠. 신뢰. 우리가 우리들의 자본은 신뢰예요. 아셨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자본은 신뢰. 신뢰입니다. 우리는 신뢰함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에요. 사회적 동물. 자, 이 사회적 자본을 구축해야 돼요. 신뢰를 구축해야 됩니다. 신뢰를 구축하면 해나갈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바뀌어지는 사회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제가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이런 걸 공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어떤 사회로 가는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잠깐 눈판 사이에 이 세계는요. 몇 차 산업? 문제로 가야지. 몇 차 산업? 별로 관심 없이 산업. 저 부럽습니다. 그러고도 살 수 있으니. 4차 산업으로 가고 있죠. 완전히 세상이 우리들의 세계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우리들이 컴퓨터라는 것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우리들의 소통 구조는 뭐냐면 사람 대 사람의 소통 구조가 열리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아니고 사람과 사물이 소통을 해요. 그렇잖아요. 맞죠? 네. 여러분 택배 이제 확인하는 길 아시나요? 택배 전화합니까? 택배사에?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다 나오잖아요. 지금 택배 어디서 상차했고 어디서 하차했다. 이게 내일 모레 옵니다. 왜? 뭘로 알았까? 그 안에 있는 태그 때문에 다 알잖아요. 태그로 해서 이 사물 인터넷으로 해서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게 4차 산업이면 5차 산업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사물과 사물이 서로 통해요. 중간에 사람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람 없는 세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군의 구조나 직업이 다 바뀝니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체감하지 않아서 그렇지 순식간에 바뀝니다. 핸드폰 나타났을 때 우리 체감했습니까? 다 웃었어요. 이걸로 뭘 얘기한다는 거야 라고 했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 핸드폰이 모든 걸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없어졌죠? 노트북 없어졌죠? 핸드폰으로 다 하죠. 네. 이 상태가 와도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우리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런데 4차 산업으로 들어가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다 바뀌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가 생겨요? 사람같이 생긴 로봇이 다니고 있죠. 네. 이 머리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두뇌를 대신하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우리 과연 뭘 해야 될까요? 직업이 없어지고 직장이 바뀌고 일할 곳이 없어진다는 이런 상황이 되면 뭐가 될까요? 우리는 불안해하죠.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다는 얘기 제가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조금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얼마 전에 인터넷에 하나 떴습니다. 인터넷에 3D 프린터 하나 떴어요. 요 3D 프린터가 떴는데 이 3D 프린터를 저녁에 핸드폰을 딱 키면 켜보세요. 잠깐 눌러보세요. 예, 이렇게 빛이 나오죠? 이게 에너지입니다. 미안하지만 이게 전력이에요. 이렇게 켜놓은 핸드폰에다가 이 3D에다가 내가 원하는 마이크를 원해. 그런 마이크를 여기다 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램이 딱 넣고 여기다 올려놓습니다. 예, 그리고 잠자. 아침이 되면요 내 옆에 마이크 하나가 나와 있어요. 밤새 3D 프린터가 돌아가지고 마이크 하나를 만들어 놔요. 아이고 하나 밤새 죄송한데요 365이면 몇 개? 몇 개? 365개. 마이크가 365개가 나와요. 내가 직장인이라고 하는 내 집에서. 그럼 나는 뭐가 돼요? 나는 공장주가 되는 거예요.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프로슈머라고 불러요. 이 프로슈머, 생산과 소비를 하는 것들이 내가 마이크를 만들고 있으면 옆에 우리 김 선생님은 이 끈을 만들고 있어. 이분은 코드 꽂는 걸 만들고 있어. 그러면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뭐가 돼? 마이크 하나를 꽂아서 팔 수 있는 이 네트워크 하나가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직업에서 점점 소멸되고 우리가 소외됐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시점에 우리들은 이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는 거죠. 생산자로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이야기를 1930년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1930년이 뭐예요? 대량 생산이 시작되는 해예요. 기계 컨테이너로 쫙 대량 생산 부품이 나갑니다. 이때 이것을 문제 삼으면서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간디입니다. 간디가 그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1930년에 야 이 미친놈들아, 공장에 나가서 일해야 돈을 번다고 생각하고 공장에 나가서 뼈 빠지게 노동력을 착취당해봐야 거기서 뭐가 나오는데, 공장에서 하루에 500만 개가 나오니? 그래? 그럼 내가 500만 개 한번 만들어 볼까? 500만 명이 하나씩만 만들면 돼.
그걸 왜 전부 가가지고 공장에서 노동자 취급당하면서 기계 취급당하면서 그걸 만들고 앉아있어 뼈 빠지게. 그러지 말고 집에서 500만 명이 한 개씩만 만들어. 그러면 하루에 500만 개 나와 똑같이. 이게 그 당시 얘기했던 대중경제라는 얘기입니다. 대중경제. 그러니까 대중이 할 수 있으면 생산지로 가지 말고 마을에서 만들어라. 근데 그게 실제 우리한테 지금 시대가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시대가 올지는 몰랐지만 이미 1930년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요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해. 시간이 무궁무진해.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지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서 협동사회로 갈지를 나와 있어요. 기계가 발전해서 어마어마한 시대가 와도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우리들이 협동해서 살아가는 방법만 찾으면 돼요. 그런데 그걸 찾지 않고 다시 예전의 자본주의 시대의 원점처럼 돌아가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그 시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본주의가 정점을 찍을 때만이 이 새로운 세계가 지금 돌아오는데 이미 정점을 찍었어요. 네. 정점을 찍을 때가 언제냐? 정점을 찍을 때가 독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를 통을 틀어서 다 먹는 사람이 생겨요. 아시잖아요. 대기업이 100개가 있어도요 100개가 다 돌아가면서 살지 않아요. 지금은 한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한 회사, 전 세계를 한 회사가 운영해요. 이런 세계로 넘어가면 성장 속도는 다 끝납니다. 아무도 더 고민 안 해요. 왜? 장악한 사람이 그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투자하지 않습니다. 장악한 사람은. 그러면 나머지 경제라는 건 서로 경쟁이 시발될 때만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히려 우리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걸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갑자기 어느 날 소외돼 버립니다. 길거리 내앉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경제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가자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협동조합이 100% 대안이 아닙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협동조합 5명 모이면 뭐가 다 될 것처럼 말하는데 아닙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제일 큰 힘은 5명짜리 협동조합이 연대해서 대기업과 맞물게 할 수 있는 힘 있는 협동조합이 되라는 뜻이지 5명짜리 협동조합 하나가 이길 수 있다? 꿈 깨십시오. 그런 사회 없습니다. 작은 것들이 모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시민들은 모여야 되고 작은 것들이 모이면 우리 살아갈 역량들이 생겨서 그거를 만들라는 것이 유엔에서 권장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협동조합을 뭐 조그맣게 하나 만들면 뭐가 돈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마을 공동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을로 들어가시면 항상 생기는 문제인데 첫째, 뭐의 공간 기반입니다. 공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공간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